한 조사에 따르면 매일 걷는 사람들은 75세 이후에 5가지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층도 운동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답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에는 움직임이 필수적이며 나이가 들수록 운동 부족으로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지므로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운동은 신체에 부담을 주고 낙상이나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휴식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노인들도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적당한 운동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운동을 하거나 심지어 격렬하고 위험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잘못된 자세로 하면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강도의 가벼운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걷기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걷기는 운동 강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운동 효과를 얻으려면 매일 수만 보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걷는 것이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교육부 노인 골관절염 예방 및 치료 핵심 연구실, 국가노인질환 임상연구센터의 연구팀은 골관절염 분야 최고 학술지인 Annals of the Rheumatic Diseases 별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릎 골관절염이 없는 사람의 경우 하루 2000보부터 자발적으로 걷기 시작하면 걸음수가 증가할수록 무릎 골관절염 발병 위험이 점차 감소하며 최대 8000보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루 걸음수를 임의로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이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릎 골관절염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3년 10월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교 의료센터 연구진은 미국 심장학회지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칼리지 오브 카어디알러지의 사망 및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걸음수를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평균 연령 63세의 참가자 11만 1천명을 대상으로 78개월 동안 손목시계를 이용해 걸음수를 기록하고 일일 걸음수와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및 심혈관 질환 위험 간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2735보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하루 7126보를 걸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소화하고 하루 8763보를 걸으면 사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연구는 적당한 걷기가 건강에 유익하지만 과도한 걷기는 신체에 쉽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인 걷기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어떤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첫째, 매일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75세가 넘어서도 면역력이 좋습니다. 노인들에게는 튼튼한 면역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 체계가 강하다는 것은 감염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많은 노인들이 감기 한 번으로 사망할까요? 그 이유는 면역 체계가 너무 약해서 가벼운 감기조차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암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매일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75세가 넘어서도 뼈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노인들이 재채기, 허리를 굽히거나 넘어지는 등의 사소한 충격으로 골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여 뼈가 마치 벌레에 의해 속이 텅 빈 이빨처럼 매우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외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많은 노인들이 골절로 목숨을 잃는데 골절은 혈전증, 영양실조,
감염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75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좋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근육 손실입니다. 근육 손실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대사 이상을 유발하고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육의 보호 기능이 약해지면 뼈와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근육 손실을 늦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걷기가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매일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75세가 넘어서도 심장과 폐 기능이 양호합니다. 심장과 폐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두 기관입니다. 심장은 신선한 혈액을 신체의 모든 부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폐는 가스 교환을 담당합니다. 심장과 폐에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수명도 단축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실제로 심장과 폐에 좋은 운동이며, 심장과 폐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일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75세 이후에도 혈압, 혈당, 혈중 지질 수치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을 비롯한 여러 질병은 비만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비만인 사람은 이러한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며 자연스럽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10가지 방법 중 8번째는 머리 빗기, 6번째는 족욕이고, 1번째는 거의 실천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둘 다 노화에 매우 저항적입니다. 누구도 늙고 싶어 하지 않고 몸이 망가지고 허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노년을 맞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이런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노화를 늦추기 위해 큰 희생을 감수합니다.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으며 건강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젊음과 아름다움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나쁜 습관을 바꾸고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노화를 늦추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10가지 습관. 1위, 신장 강화제. 신장이 건강하면 에너지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장의 에너지가 혈액순환을 조절하여 더 젊고 활력 넘치는 모습을 유지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특히 신체가 점차 노화되는 35세 이후에는 신장을 보하는 음식을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신장 보양에 소홀하면 전기가 쉽게 손실될 수 있습니다. 2위, 담배를 멀리하세요. 담배는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과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담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담배에는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발암성 및 유해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매우 해롭습니다. 장기간 흡연은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노화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피부색은 점점 더 누렇고 어두워지며 얼굴 전체에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까지 생겨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3위, 더 많은 운동. 삶은 움직임 속에 있다. 는 말이 있죠. 움직여야만 우리는 삶의 아름다운 장을 직접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 몸의 장기 기능을 활성화하고 체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체내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좋은 몸매를 유지하여 전반적으로 더 젊어 보이게 해줍니다. 4위, 물을 더 많이 마시세요.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며 일상생활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여성의 피부를 더욱 탄력 있고 매끄럽게 가꿀 수 있습니다. 5위, 생선 먹기. 돼지고기는 영양소가 상대적으로 적고 단백질 함량도 적지만 지방 함량은 매우 높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생선을 더 많이 섭취하고 돼지고기는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생선은 영양이 풍부하고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미량 원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피부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위, 조교. 인간의 발에는 50개 이상의 혈자리가 있으며 이 혈자리들은 신체의 다양한 부위와 연결되어 있고 여러 장기와도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여러 장기를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어 각 장기의 기의 흐름이 원활하고 건강해지며 노화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7위, 마늘 먹기. 마늘은 노화를 늦추는 데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톡 쏘는 냄새와 약간의 자극적인 맛이 있지만 항염 및 항균 효과가 있으며 산화 방지 및 체내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어 피부 건강과 신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8위, 머리 빗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무빗으로 머리를 빗어보세요. 이는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를 이완시켜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리에는 우리 몸의 다양한 장기와 연결된 많은 혈자리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빗는 것은 이러한 혈자리를 마사지하여 해당 장기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위, 단백질 보충제 섭취. 몸에 단백질이 충분해야 근육이 활력을 되찾아 더욱 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식단에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젊어 보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 걱정은 실제로 사람의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안한 상태에 있으면 흰머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얼굴에 주름이 생겨 훨씬 늙어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자세로 삶에 임해야 합니다. 이는 행운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습관들이 노화를 가속화할까요? 1위, 늦게까지 깨어있기. 일상생활에서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저녁 시간은 온몸이 가장 이완되고 모든 장기가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는 시간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늦게까지 깨어있다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더 늙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2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음. 노화를 늦추고 싶은 여성분들은 일상생활에서 햇빛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흐린 날이든 맑은 날이든 대기 중에는 항상 많은 자외선이 존재합니다. 이 자외선은 피부의 멜라닌 생성을 자극하여 피부를 어둡게 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합니다. 3위, 부적절한 생활 방식. 요즘 많은 여성들은 더욱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성과의 관계 또한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그들은 남성과 가볍게 성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이는 임신이나 부인과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태나 부인과 질환은 난소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체내 에스트로겐 분비를 저해하여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4위, 과도한 체중 감량.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모 불안과 신체 이미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좋은 외모와 몸매를 갖기 위해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거나 수술이나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의 호르몬 분비가 점점 더 불규칙해지면서 외모가 점차 늙어 보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몸에서 이러한 4가지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면 질병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보내며 수면의 질은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수면 습관을 살펴보면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밤중이나 잠에서 깬 후에 입과 목이 마르는 증상을 경험합니다. 이는 건조한 날씨, 자기 전에 염분이 많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 또는 흡연과 음주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면역세포의 공격으로 외분비샘, 침샘, 눈물샘 등의 기능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으로 침과 눈물 분비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수면 중에 입이 심하게 마르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갈증을 느껴 잠에서 깨어나 물을 자주 마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강건조 증상은 낮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말하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 외에도 환자들은 안구건조증을 경험할 수 있으며 종종 눈에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쇼그렌 증후군의 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수면 중 지속적인 구강건조증, 특히 안구건조증이 동반되는 경우 치과를 방문하여 타액 분비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자가 항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입이 마르는 또 다른 원인은 수면 무호흡증, 종종 코골이로 나타남입니다. 기도가 반복적으로 막히면 몸은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이로 인해 입안의 수분이 많이 증발하여 입이 마르게 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쳐 주간 졸음, 피로, 기억력 감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부정맥, 뇌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면 중 코골이가 심하고 코골이가 10초 이상 갑자기 멈춘다면 수면 질환 검사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수면 클리닉에 방문하여 수면다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옆으로 누워 자거나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비침습적 인공호흡기나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여 목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호흡을 유지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갈이가 장내 기생충 때문에 발생한다고 믿지만 이는 사실 오해입니다. 이갈이는 무의식 상태에서 위아래 치아를 격렬하게 비비거나 꽉 깨무는 행동을 말합니다. 크게 마찰형과 악물형으로 나뉩니다. 이 질병의 원인은 복잡하며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 치아 부정교합, 아데노이드 비대증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잦은 이갈이는 치아에 심각한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치아 마모, 치아 골절, 치주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턱관절 장애, 두통, 목과 어깨 통증 등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갈이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치아 마모를 예방하기 위해 제때 이갈이 방지 장치, 이갈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자극을 줄이기 위해 금연하고 음주량을 제한해야 합니다. 야간 발화는 폐경기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45세에서 55세 사이의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와 혈관 운동 기능 장애로 인해 특히 야간 수면 중에 발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안면 홍조는 종종 가슴에서 목과 얼굴로 퍼지면서 심한 발한을 동반하여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해합니다. 발한 외에도 폐경기 여성은 기분 변화, 불면증, 심기항진과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다한증은 생활습관 조정을 통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걷기나 요가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신을 이완시키세요.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야간에 부적절하게 인슐린을 주사하거나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질 경우 저혈당증이 발생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수면 중 발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한은 주로 식은땀이며 떨림, 심기항진, 공복감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포도당 정제나 과일 주스와 같은 탄수화물을 빠르게 섭취하여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는 기초대사율이 현저히 증가하여 열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이는 흔히 손바닥과 겨드랑이를 비롯한 전신의 과도한 땀 분비로 나타납니다. 동반 증상으로는 심기항진, 체중 감소, 손떨림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내분비내과에 방문하여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면 밤에 화장실에 0에서 1회 정도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2회 이상 깨는 것이 여러 날 동안 지속된다면 야간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년 및 노년 남성의 잦은 야간요는 종종 전립선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 은 요도를 압박하여 방광 출구를 막고 잔뇨량을 증가시켜 야간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 은 일반적으로 40세 이후에 발생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병률도 높아집니다. 50일에서 60세 남성의 경우 약 20%에서 발생하고 60일에서 70세 남성에서는 50%로 증가하며 80일에서 90세 남성에서는 83%까지 치솟습니다. 약물 치료, 수술 또는 레이저 치료를 받을 때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일상생활에서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카페인이나 알코올과 같은 이뇨 작용을 하는 음료는 피하며 소변을 참거나 장시간 앉아있는 것을 삼가십시오. 여성의 야간요 증가는 요로 감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의 요도는 짧고 직선형이며 질과 항문에 인접해 있어 세균 침입 및 요로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요도, 방광 및 기타 부위에서 박테리아가 증식하면 염증을 쉽게 유발하여 점막 민감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방광에 소량의 소변만 있어도 방광이 자극되어 빈뇨, 절박뇨, 야간요 증가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뇨시 통증과 자결감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요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 생리기간과 성관계 전후의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즉시 가서 소변 검사를 통해 병원균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항생제를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정상적인 현상은 건강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입마름, 이갈이, 과도한 땀, 야간요와 같은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이러한 신체의 작은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55세 남성이 간경변으로 사망했습니다. 의사들은 술과 함께 자주 먹는 4가지 종류의 간식 섭취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55세인 김 씨는 여가 시간에 술 한잔하는 것을 즐깁니다. 퇴근할 때마다 식탁에는 술과 함께 곁들일 몇 가지 안주가 항상 차려져 있는데 절인 채소, 매콤한 조림 요리, 튀김, 기름진 돼지고기 등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에게 식단에 신경 쓰라고 거듭 당부했지만 그는 늘 웃으며 반찬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먹겠어요? 라고 말했다. 뜻밖에도 불과 몇 년 후 그는 간경변증 진단을 받았고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의사는 김 씨의 사례가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중년 및 노년 남성들이 술을 마시면서 염분, 지방, 퓨린 함량이 높은 간식을 과다 섭취하는데 이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간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간식을 술과 함께 장기간 섭취하면 간의 대사 능력이 저하되고 지방 축적이 증가하며 심지어 간경변이나 간부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찬들을 먹는 것이 정말로 치명적일 수 있을까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인 과식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식습관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진정으로 마음 편히 먹고 적당히 마실 수 있도록 의사가 권장하는 개선 계획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술과 함께 즐기는 안주는 정말 맛있을까요? 의사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술과 함께 제공되는 안주는 단순히 식사의 곁들임일 뿐이며 신체에 큰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 결과는 그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절인 채소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으며 100g당 2g 이상의 소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고염식은 간세포 부종과 섬유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혈압과 심혈관계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소금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소금 섭취량이 적은 사람보다 간 섬유증 위험이 약 1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운 조림 요리나 기름기가 많은 조림 요리는 대개 고온에서 조리되고 양념이 되어 있으며 포화지방산과 식품 첨가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을 장기간 섭취하면 지방간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는 간경변증의 중요한 전조 증상입니다. 지방간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간경변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고지방 조림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비만인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비율이 12에서 1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견과류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 유익하지만 튀긴 땅콩과 같은 튀긴 견과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튀김 과정에서 기름 함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다 섭취는 간에 상당한 대사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혈중 지질 수치를 높여 동맥경화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적당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장기간 연구에 따르면 3개월 이상 튀긴 견과류를 매일 과다 섭취할 경우 간 효소인 알트 수치가 평균 15% 증가하여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이 많은 가공육과 퓨린 함량이 높은 육류, 가공육과 훈제육은 퓨린과 포화지방이 풍부합니다. 과다 섭취는 간에 지방이 축적되고 염증 반응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 병원 간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장기간 고퓨린 식단 섭취는 간경변 발생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고위험군의 발생률은 일반 인구보다 약 2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과 함께 자주 섭취하는 염분과 지방 함량이 높은 간식을 꾸준히 끊으면 6개월 후 몸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절인 채소와 가공육의 과다 섭취를 중단하면 간 기능이 크게 개선됩니다. 혈청 알트 및 AST 수치는 3개에서 6개월 내에 약 10에서 20% 감소하고 간세포 손상도 완화됩니다. 찜 요리와 튀긴 견과류 섭취를 줄임으로써 혈중 지질과 혈압이 꾸준히 감소했다. 혈중 중성지방은 평균 12%, 총 콜레스테롤은 약 8% 감소했으며 고혈압 환자의 혈압 변동도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 지방간 발생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간 환자는 식단을 개선하고 고지방 및 고염분 식품 섭취를 줄임으로써 6개월 이내에 간 지방 함량을 약 5에서 10% 감소시키고 간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면 복부 팽만감과 소화불량 증상이 현저히 완화되고 위장 운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영양소 흡수 효율이 향상됩니다.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체중이 안정되며 정신 상태가 좋아지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점차 균형을 되찾습니다. 간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1. 술과 함께 먹는 안주 종류를 조절하세요.
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찜, 냉채, 조림 등의 재료를 선택하고 염분이 많은 절임류나 튀긴 음식은 줄이세요. 2. 알코올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하루에 순수 알코올 20g, 작은 잔 한 잔 또는 맥주 한 병 정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복에 술을 마시는 것을 피하세요. 3.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량을 늘리세요. 매 끼니마다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고 적당량의 과일을 곁들이도록 하세요.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C와 E,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산화를 방지하고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규칙적인 운동. 일주일에 3에서 5회, 한 번에 최소 30분씩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예를 들어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간 대사를 촉진하고 혈중 지질과 체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5.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모니터링. 간 기능 검사 및 간 초음파 검사를 6에서 12개월마다 받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식단 및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일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술과 함께 끊임없이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몇 가지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절인 채소와 찜 요리는 줄이고 튀긴 견과류와 가공육 섭취량을 조절하는 한편 적당한 운동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병행하세요. 꾸준히 운동하면 간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전반적인 건강이 현저하게 개선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신체 상태는 다르며 특정 질환의 경우 지역 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받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건강 지식을 보급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혈관 노화를 가속화하는 요인, 흡연은 세 번째 요인에 불과하며 가장 큰 요인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매일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백발이 고운 이모는 발코니에 앉아 햇볕을 쬐곤 했는데 그때마다 혈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라곤 했다. 의사는 이모의 혈관이 또래 사람들보다 훨씬 늙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때 혈관 노화의 원인이 흡연이나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원인은 거의 모든 사람이 매일 하는 사소한 습관이었다. 놀랍게도 이 보이지 않는 살인자, 는 흡연, 음주, 기름진 음식,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과는 관련이 없고 단순히 장시간 앉아있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혈관 건강은 흡연과 식습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여러 행동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행동들이 동맥경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혈관 노화를 가속화하는 3가지 주요 요인을 공개하고 혈관을 보호하여 10년 더 젊어 보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요인인지 맞춰보시겠어요?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혈관에 얼마나 해로울까요? 의사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장시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혈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루 1시간 이상 활동하는 사람들보다 동맥경화 지수가 약 1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관은 집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물의 흐름이 없으면 스케일이 쉽게 쌓이고 혈관 내피의 기능도 저하되어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전조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관상동맥 질환, 제2형 당뇨병 및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매일 30분씩 달리는데 이게 운동으로 처지는 걸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달리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대부분 앉아서 보낸다면 혈관 노화 속도가 크게 느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특히 사무직 종사자, 운전기사, 그리고 집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며 혈관의 탄력성을 서서히 저하시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어 신체 검사나 갑작스러운 심혈관 질환 발생 전까지는 거의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습관을 고수한다면 당신의 몸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말초혈관 저항이 증가하여 혈압이 서서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앉아있는 시간이 2시간씩 늘어날 때마다 혈압이 상승할 확률이 약 8%씩 증가합니다. 이모가 좋은 예입니다. 은퇴 후 그녀는 하루 종일 앉아서 TV를 시청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의 혈압은 120, 80에서 135, 88로 상승했습니다. 의사가 장시간 앉아있는 것의 위험성을 일깨워주고 나서야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혈당 변동. 좌식 생활 방식은 근육의 포도당 흡수를 저해하여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르내리게 하고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장기간 관찰 결과 하루 8시간 앉아있는 사람들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활동적인 사람들보다 약 0.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혈관이 고농도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동맥경화를 가속화하는 최종 당화산물, 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관 탄력성 감소와 동맥경직도 지수 증가는 혈관이 마치 녹슨 수도관처럼 탄력성이 떨어져 심장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개월 동안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동맥경화 지수를 10% 이상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혈관이 경직되면 혈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장 수축의 부담을 가중시켜 심장 노화를 조기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 환류 장애는 다리로의 혈류 흐름을 늦춰 부종과 정맥류를 유발하기 쉽게 만듭니다. 장기간 관찰 결과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로 인해 최대 40%의 사람들이 하지 순환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머니처럼 중년이나 노년층처럼 장시간 앉아있는 사람들은 밤에 다리 통증과 부기를 겪기 쉽습니다. 때로는 몇 시간씩 앉아있기도 하는데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붓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위험 증가.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관상동맥 질환 및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있는 사람들의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발생률은 활동적인 사람들에 비해 약 15% 더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받거나 갑작스러운 사건, 예를 들어 앉아있는 자세에서 시작되는 질병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야 비로소 혈관의 심각한 노화를 깨닫게 됩니다.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5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사무실 근무자들은 알람을 설정하여 매 시간 5분씩 일어나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간단한 스쿼트를 하는 등 움직여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휴게실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걷는 양을 늘리는 것. 즉 출퇴근길 걷기나 점심시간에 빠르게 걷기 등을 통해 하루 총 7,000에서 10,000보를 걷는 것은 동맥 탄력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혈관 내피 기능을 강화하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약 10% 정도 줄여줍니다. 높이 조절 책상을 사용하는 등 업무 시간에 서서 일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서류 작업을 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때 서서 일하면 혈관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 있으면 하체 근육이 수축하여 혈류가 촉진되고 정맥 우열이 감소합니다. 스쿼트, 런지, 다리 스트레칭과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을 주 2-3회 실시하여 심장으로의 혈류를 촉진하고 하지 정맥의 과압을 예방하십시오. 중년 및 노년층은 의자를 이용하여 운동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앉아있는 환경을 개선하려면 등받이를 사용하여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책상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하며 장시간 다리를 꼬지 않고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세요. 책상 옆에 작은 발 받침대를 두고 가볍게 발을 올려놓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바쁜 업무 일정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러한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면 혈관 노화 과정을 상당히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알게 된 후, 리 이모는 매 시간 일어나서 점심시간에 빠르게 걷고
매일 간단한 다리 운동을 추가하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6개월 후 추적 검진에서 그녀의 혈압은 125, 80 정도로 돌아왔고 다리의 부기도 상당히 호전되었다. 의사는 놀라며 혈관이 실제 나이보다 몇 년은 젊어 보이네요. 라고 말했다. 혈관 건강은 실제로 일상생활의 세부적인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습관이 조용히 젊은 혈관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오늘부터 1시간마다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몸을 움직이세요. 하체가 가벼워지고 심혈관계 압력이 감소하며 혈관이 해마다 더 젊어 보일 것입니다. 단, 특정 질환의 경우 지역 병원에서 직접 진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 제시된 내용은 일상적인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연구 결과 민들레가 48시간 내에 암세포의 98%를 죽일 수 있다. 과학일까? 아니면 미신일까? 송 씨, 42세는 한동안 목이 아파 고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민들레를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송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민들레? 정말 목이 아플 때 낫게 해줄 수 있어? 송 씨는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약국에 가서 민들레 한 상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용하자 아니나 다를까 그의 목 통증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민들레는 아주 평범한 식물이지만 그 효능은 놀랍습니다. 민들레는 황화디딩, 포포딩, 화화랑 등으로도 불리며 본초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민들레는 맛이 달고 담백하며 독성이 없다. 간과 위장에 작용하여 열을 내리고 혈액을 식히는 귀한 약재이다. 유선염은 간경에 속하는데 여성은 월경 후 간경이 활발해지므로 유선염과 유방독소 치료에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도 있다. 민들레는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부기를 줄이고 결절을 풀어주고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 종기, 농양, 유선염, 임파선염, 충혈된 눈, 인후염, 폐농양, 장농양, 스별성 황달, 배뇨통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이 식물이 실제로 상당한 약효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56세의 장 씨는 암 환자입니다. 민들레가 암과 싸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치 보물처럼 매일 민들레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위장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사, 위산 역류, 메스꺼움, 속쓰림, 구토 증상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장 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지만 뚜렷한 장기병변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매일 먹는 민들레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민들레가 암을 예방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민들레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들레가 암과 싸울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캐나다 윈저 대학교의 판데이 교수가 민들레 뿌리 추출물을 백혈병 세포에 사용하여 48시간 이내에 암세포의 높은 세포 사멸률을 관찰했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일부 언론에 의해 맥락에서 벗어나 암세포의 98%를 죽인다는 식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실험실 환경이 인체의 복잡한 시스템, 면역 및 대사 메커니즘 등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시험관 내 실험에서 입증된 암세포 사멸 효과는 인체에 대한 치료 효과로 직접 이어질 수 없으며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시험을 통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암 환자들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늘이 암에 좋다는 말을 듣고 미친 듯이 마늘을 먹기 시작하고 내일은 민들레가 암에 좋다는 말을 듣고 미친 듯이 민들레를 먹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이나 식물도 직접적인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일부 실험에서는 특정 성분의 농도를 수백 배, 심지어 수천 배로 높였을 때 항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민들레가 암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그 약효는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알아둘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민들레는 열을 내리고 해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인후통, 변비, 구내염과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들레는 열을 내리고 해독하는 효능이 있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민들레는 배뇨를 촉진하고 배뇨곤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로 감염으로 인해 배뇨 시 심한 통증을 겪습니다. 또한 요로 결석으로 인해 배뇨가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들레는 이뇨작용과 요로를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민들레는 부기를 줄이고 결절을 없애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성 유선염에 걸리면 유방이 붓고 붉어지며 열감이 나고 염증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때 민들레는 붓기를 줄이고 덩어리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들레는 종기와 농양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민들레는 간을 맑게 하고 시력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들레는 성질이 차가워 간열로 인한 눈의 충혈, 부기, 통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들레는 간열이 과도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57세 여성이 신장을 건강하게 하고 머리카락을 검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매일 검은 콩 한 줌씩을 먹었습니다. 8개월 후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저는 57세인데 매일 검은 콩을 한 줌씩 먹어왔습니다. 8개월 만에 제 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건강을 위해 검은 콩을 고집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그냥 한번 시도해 본 것이었어요. 이웃에 사는 나이 드신 여성이 검은 콩은 신장에 좋고 머리카락을 검게 하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 나이 들었을 때 건강에 좋아 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8개월 동안 매일 소량의 검은 콩만 꾸준히 섭취한 결과 머리카락이 약간 더 윤기가 났을 뿐만 아니라 걷는 습관, 수면, 그리고 에너지 수준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검은 콩의 효능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검은 콩은 단순히 검은색 식품이 아니라 천연 식물성 영양소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를 알고 싶거나 검은 콩을 활용한 건강 습관을 일상생활에 접목해보고 싶다면 이 글이 과학적 근거와 사례 연구부터 실천 가능한 제안까지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검은 콩을 매일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의사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은 콩을 기적의 건강 콩으로 여기며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모발 성장을 촉진하며 근육과 뼈를 강화한다고 믿지만 이러한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영양학적 관점에서 검은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콩류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및 노화 방지. 안토시아닌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과도한 활성산소는 세포 노화, 골다공증, 피부 처짐의 주요 원인입니다. 중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콩류를 매일 섭취하면 혈중 항산화 물질 수치가 약 12%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장 기능 지원 및 단백질 공급. 전통의학에서는 신장이 뼈를 관장하고 전기를 저장한다고 믿으며 현대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에 함유된 고품질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은 근육과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소플라본은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여성에게 골밀도 감소는 흔한 현상이며 검은 콩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식이요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혈관 및 심장 건강. 검은 콩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은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검은 콩 가루 30g을 3개월 동안 매일 섭취하면 혈당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5에서 10%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검은 콩이 유익하기는 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과다 섭취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8개월 동안 꾸준히 검은 콩을 섭취하면 몸에 다음과 같은 5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모의 8개월에 걸친 꾸준한 노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 연구와 사례 연구 모두 적당량의 검은 콩 섭취가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변화는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검고 윤기 있는 머리카락. 검은 콩은 안토시아닌, 단백질, 그리고 아연과 셀레늄 같은 미량 원소가 풍부하여 멜라닌 생성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리 이모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머릿결이 좋아졌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건조하고 누렇게 변색되고 푸석푸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검은 콩 단백질과 미량 원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모발질이 20에서 25% 향상될 수 있습니다. 2. 뼈와 관절이 더 편안해집니다. 이소플라본은 뼈 대사에 특정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리 이모는 8개월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했던 증상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학협회에서 중년 및 노년 여성의 골밀도에 대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8개월 동안 매일 동일한 양의 검은 콩 가루 또는 콩 제품을 섭취한 결과 요추 골밀도 감소율이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에너지와 수면의 질 향상은 단백질 및 미량 영양소 섭취를 개선하고 이는 간접적으로 근육 에너지 대사를 향상시킵니다. 이모는 오후에 더 이상 졸리지 않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소플라본 섭취는 중년 및 노년층의 수면 깊이와 연속성을 약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혈당과 지지를 안정시킵니다. 검은 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식후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리 이모는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 공복 혈당 수치가 약 0.3ml 감소했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도 약 0.2ml 감소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꾸준한 개선입니다. 5. 체중 및 장 건강. 검은 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연동 운동을 효과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체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모의 몸무게는 8개월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배변 활동은 규칙적으로 변했고 복부 팽만감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인 기적적인 효과보다는 꾸준한 준수 플러스 과학적 섭취를 강조하는 점진적인 발전의 결과입니다.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4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리 이모처럼 건강을 위해 검은 콩을 섭취해보고 싶다면 다음 방법들을 시도해보세요. 1. 일일 섭취량 조절. 적절한 섭취량을 유지하려면 말린 검은 콩을 하루에 한 줌, 약 30g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영양소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검은 콩은 영양가가 높지만 단백질과 채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서는 달걀, 살코기,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적절한 조리는 영양소 흡수를 최적화합니다. 검은 콩에는 항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날 것으로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에 불린 후 40에서 60분간 끓여 먹으면 단백질과 미네랄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4. 운동 및 생활 습관과 병행. 적당한 운동, 걷기, 조깅, 스트레칭, 과 검은 콩 섭취를 병행하면 뼈,
근육 및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검은 콩 한 줌을 먹는다고 마법의 알약이 되는 건 아니지만 리 이모처럼 8개월 동안 꾸준히 섭취하면 머리카락, 뼈, 에너지, 혈당, 콜레스테롤, 장 건강 등에서 느리지만 꾸준한 개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의 신체 상태는 다르므로 구체적인 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도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검은 콩을 식단에 포함시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몸을 지키는 수호자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